일본 속의 한국 문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인가? 6편. 1905년 7월 29일 가스라테프트 밀약. 일본의 한국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상호 인정하는 밀약.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었지만 일본 역시 사상자가 6만 명이 넘고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재로 러일 강화 조약, 포츠머스 조약을 조인한다.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이 일본에 넘어가고 야오퉁 반도의 조차권과 장춘에서 위순 간의 철도 부설권이 일본에 넘어갔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우월권의 승인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회의록에 기록만 남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일본이 한국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합의 후에 행한다. 였습니다. 즉, 한국 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침략 정책은 한국 정부를 겨냥하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얻은 이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방화와 폭동이 일어나서 17명이 죽고 500명이 다쳐서 도쿄의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이토가 젊은 시절 근무했던 고베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이 끌어내려지기까지 했다. 청일전쟁 때는 막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러일전쟁에서는 8년치 세수입을 모두 쏟아넣고도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빚은 한국을 수탈해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포스머츠 회담을 중지한 미국이 배상금을 한 푼도 못 주겠다는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악감정이 이때부터 생겨났고 그것이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선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를 결정했는데 일본 외상 고무라 주타로의 구상이 내각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고무라 구상의 주요 내용은 제1항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손에 넣는다. 제5항 특히 칙서를 보내 한국 황제에게 천황의 친서를 전한다. 제8항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일방적으로 보호권 확립을 통고하고 각국의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한다. 일방적으로 보호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토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난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특파대사를 자임합니다. 1905년 11월 9일 이토는 일왕의 친서를 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11월 10일 이토는 고종에게 친서를 전달합니다. 11월 15일 두 번째 고종을 아련해서 외교권에 대한 경론을 벌입니다. 이토는 외교를 한국의 위임을 받아 일본 정부가 대행하려는 것일 뿐이라 전제하고 내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면서 동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종으로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대국의 대열에 들어간 일본이 총리를 지낸 거물급 인사 이토를 보내어서 외교권을 요구하자 고종은 형식적으로 나도 한국의 권한을 남겨달라고 끝까지 응하지 않았지만 이토는 조정 대시들에게 문안을 전달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고종이 참석한 대신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했지만 밤이 되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토는 수십 명의 무장한 일본 헌병을 대동하고 덕수궁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했던 대신들을 별실로 불러내서 한 사람씩 심문하듯이 일본의 외교권을 양도하는 일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 이 두 사람만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말했고 학부 대신 이완용과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은 찬성을 말했으며 법부 대신 이하영은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토는 반대 의사를 밝힌 한규설에게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맡은 이상 당신이 나를 우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신은 2명뿐이니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그 길로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게 합니다. 1905년 11월 18일 오전 1시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라 불리는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토가 서울에 입성한 지 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이들이 을사오적이다. 이하영은 반대를 하지 않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하나 이 인간의 생애를 보면 몰락한 소론계 양반으로 소시적인 찹쌀떡 행상과 동자승으로 전전했다. 1876년 부산이 개항되자 일본인 상점에 취직해 어깨너머로 일본어를 배웠고 1884년 장사를 하다 사기를 당한 후 선교사 알렌을 만나 요리사 자격으로 미국 공사관에서 일했다. 법부 대신으로서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서명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으며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친일파이며 친일반민족 행위자이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종찬의 할아버지이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X이다. 청나라와 러시아는 자기 나라의 주권이 걸린 일도 아니었는데도 패배를 했을지언정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는 그냥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 몇 마디에 나라의 주권인 외교권을 넘겨주고 말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대한제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피해는 패전 이상으로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일본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낫지. 광복 직후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니 결국 일본이 아닌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자신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면서 통일과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 같은 강대국에 아첨하고 국제사회에 돈을 뿌려서 우회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황제 밑에 통감을 두고 한국의 외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는 을사늑약의 내용이 알려지자 수많은 인파가 경운궁 앞에 모여들어 조약 파기를 주장하고 종로의 상인들은 일제히 상점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곡을 하였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되고 이날의 목노와 통곡하노라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완용의 집이 불타고 이근택에게는 자객이 나타나고 1907년 11월 22일 이토가 탄 열차의 유리창에 돌멩이가 날아들어 이토가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민영환을 포함해 죽음으로 항거하기 위해 자살한 우국지사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전국 도처에서 항일 의병이 일어났는데 민종석, 최익현, 신돌석이 이때 골기한 대표적인 의병장들입니다. 1905년 12월 21일 이토는 초대 한국 통감으로 임명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토는 자신의 취임 조건으로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의 지휘권을 요구했다. 이런 이외에 누구에게도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는 군부가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발 그리고 갈수록 격화되는 한국 의병 진압을 위해 군지휘권 없이는 취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1906년 2월 주한 일본 공사관이 폐쇄되고 통감부 업무가 개시됨과 동시에 전국에는 일본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1907년 6월 15일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역관 이휘종과 이들을 도울 호머 헐버트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려 했지만 애초에 아무런 저항 없이 외교권을 남겨놓고 나서 다른 나라에 호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한국 황실과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헤이그 주재 일본 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이었다. 1907년 7월 3일 이토는 총리 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어디서 입수했는지 고종의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호소 친서에 초고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완용을 추궁했다.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 인물이라 의심받고 있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 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 1907년 7월 3일 같은 날 오후 이토는 일본 해군 연습함대의 장교들을 데리고 황제 고종을 아련한 자리에서도 문제에 친서라는 것을 고종에게 보이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토는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대신에게 통고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1907년 7월 19일 고종 양위 사건이 일어났고 7월 24일 정미칠 조약 제3차 한일협약 제2차 을사조약이 체결된다. 여기에 대한제국군 해산의 내용이 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이 강제 해산되었다. 1907년 이토는 공작의 자귀를 받았다. 1907년 11월 11일 이은 황태자가 11살의 나이로 일본에 끌려갔다. 한국의 황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토를 태자 영친왕의 스승인 태자태사로 임명하고 이완용을 태자소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토를 친왕으로 예우하기로 결정합니다. 친왕이 황제의 아들, 즉 왕자니까 이토를 친왕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한국의 황족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 황실이 이토나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를 친왕으로 삼는다는 이 결정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일본 내각과 왕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랑은 이토가 한국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질까봐 우려한 것인데 이랑은 이토에게 친왕 문제를 제고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토는 한국의 친왕 예우는 존경의 뜻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한국 황족의 반열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영친왕과 이토 1907년 한복을 입은 이토 한국 통감 시절 앞열 왼쪽에서 두 번째가 통감부인 이토 우메코 영친왕과 이토 히로부미 가족 정미칠 조약을 주도한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정미칠적입니다. 제일 나쁜 XX가 송병준이며 이완용은 여기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위해 통감부는 1907년 8월 1일 아침 7시에 서울 내 모든 대한제국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였고 대한제국군을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제국군 시위대 2개 대대 및 여러 부대가 군대 해산을 거부하고 일본군과 서울 숭례문 등지에서 벌인 전투가 남대문 전투이다. 분노한 병사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으며 지방의 진위대에서도 각종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러한 무장 봉기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일본군에 의하여 실패했지만 다수의 시위대와 진위대의 군사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신식 무기를 가지고 탈영하여 각 지방의 의병 부대로 참가했고 그 결과 의병들은 기존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전국에 상계된 의병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합치자는 주장이 펼쳐졌고 13도 창의군으로 현실화된다. 서울을 공략하기 위한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졌으나 일본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13도 창의군은 해산하여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다. 이것이 정미의병이다. 1909년 6월 14일 이토는 한국 통감을 사임하고 제2대 조선 통감으로 손에 아라스케가 부임한다.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가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사법권과 교도 행정권을 뺏긴다. 이토가 왜 갑자기 한국 통감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해 10월에 만주로 향했을까요? 일본 강요 회의에서 한국병합, 한국 강제병탄이 결정됐고 이토가 청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 일본 내각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 특사로 만주행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얻기 위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영일동맹,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을 얻어냈고 그렇지 못한 청나라와 러시아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건재한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일본이 러시아에 이토를 보내 러시아로부터 한국 병탄에 대해 사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토는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해 위순 203고지를 둘러보고 10월 25일 밤 11시에 러시아가 제공한 특별 열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향했고 열차 식당차에서 러시아 측 환영위원들과 다과회를 갖고 샴페인으로 건배도 하였다. 당연히 만주에 나타난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 이토에 대한 기사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고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시
이토의 행선지를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 다만 신문에 이토의 얼굴이 실려 있지 않아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가 탄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 플랫폼에는 영하 5도의 날씨에 러시아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고 주변 경비는 청나라 군대가 맡았고 역 주변에는 러시아 일본 영사단과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가 열차에 올라 이토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이토는 코코프체프에게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귀하를 만나기 위해 만주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의 만주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약 25분간 대화를 나눈 코코프체프는 이토에게 의장대 사열을 부탁합니다. 양측의 사전에 합의된 일정이 아니었고 이토가 정장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사양했지만 코코프체프의 거듭된 권유로 결국 열차에서 내려서 사열을 하게 됩니다. 이토가 의장대 사열을 막 끝냈을 때 사열대 사이에서 권총을 든 안중근 의사가 나타나 첫 세 발을 이토의 몸에 정확하게 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대로 항해도 지방의 명문가 무인 집안의 출신으로 이미 20세 초반에 뛰어난 총격술로 유명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낯선 이국 땅에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얼굴도 모르는 이토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총탄 7발 중 3발을 이토를 맞췄고 나머지 4발 중 3발은 각각 그 곁에 수행비서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 만주철도 이사를 마쳤다. 하얼빈 역에서 사열을 위해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의 저격 후 일러스트레이션. 당시의 하얼빈역 전경. 안중근 의사 대한국인 안, 중, 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80발 브라우닝식 권총을 구해준 이는 최재형 선생이었다. 권총 2자루를 구입해 한 자루는 우덕순, 다른 한 자루는 안중근 의사한테 전달했는데 우덕순 의사는 체가구역으로 가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으로 갔다. 최재형 선생은 함경도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러시아 선장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뒤 뱃사람이 됐다. 세계 곳곳을 항해하며 안목을 넓히고 군수산업을 통해 거부가 된 최재형 선생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후원했고 무장 독립투쟁에 자금원 역할을 했다. 2019년 KBS 탐사보도부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던 밀정을 추적했다. 1920년대 들어 우덕수는 이상 행적을 보인다. 취재진이 입수한 일본 기밀문서 등을 보면 우덕수는 1920에서 30년대 하얼빈과 치치하얼 등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민의 주요 간부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민회는 일제가 당시 한국인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친일단체다. 정보 수집이 주요 역할이었다. 일반 한국인뿐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면밀히 감시하고 정보를 끌어모았다. 취재진은 우덕순이 일제정보기관인 특무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 등을 입수했다.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조선인민회 회장 경력은 친일반민족행위 기준 미달이다. KBS 방송에선 20년대 문서를 근거로 우덕순을 밀정으로 추정하였는데 정작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1934년 문헌에선 농후한 배일 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하며 외국인 용의 조선인명부에 적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우덕순 밀정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좌진 비서에 대해서는 김좌진 장군의 비서는 밀정이었다고 인용하는 것과 다르게 우덕순에 대해서는 안중근 거서 동지 우덕순의 이상행적 포착 등 이상행적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15가지 이유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하얼빈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10월 26일 오전 11시경 사망했다. 추밀원 회의와 내각회의는 이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통감부 문서 중에 이토공 조난에 관한 궁중의 모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토의 죽음에 대해 순종은 국군이 다했다고 탄식했고
고종과 엄비는 통탄하고 통곡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종은 일본의 정치가가 많다고 해도 이토와 같은 세계의 대세를 보고 동양의 평화를 염원한 자는 없다. 이토는 실로 우리나라의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다. 그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같은 국민이 있다고 하면 사물의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토의 진위를 잘 모르는 해외 유랑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향해 이토를 잃은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뿐 아니라 동양의 불행이다. 그 흉한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끄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합니다. 1909년 11월 4일 대한제국 순종은 국내부 대신 민병석과 조선민족 대표 조중응을 이토의 국장에 보내고 대한제국 황씨를 대표해서 이토 가족에게 은사금으로 1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 황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이미 국권이 대부분 넘어간 상황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고 일제에 계산된 공작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후 경성부 종로에 이토를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남산 근처에는 대형 신사인 방문사를 건립하며 조선 각지에 이토의 동상을 세웠으나 이 동상들은 1945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후에는 모두 파괴됐다. 방문사 사진들. 오른쪽 아래가 경희궁 정문이었던 흥화문을 해체해서 방문사 정문으로 썼었다. 방문사 자리였던 신라호텔의 정문이었던 흥화문은 1988년 지금의 경희궁 자리 정문으로 남양으로 옮겨갔으나 원래의 위치는 아니다. 원래의 위치는 지금의 구세군회관 빌딩 자리에 동양으로 서 있었다. 지금의 신라호텔 정문은 모양을 본따서 다시 세운 것이다. 사적 제280호 서울한국은행 본관에 정초석은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이다.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에 이토 히로부미 붓글씨가 남아있다. 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 속 리셉션 룸 사진. 위에 사진 아래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손글씨로 새겨진 왼쪽 하단부의 정초석은 현재 한국은행 건축물에도 놓여있다. 아래는 하단부의 정초석 확대 사진. 정초라는 글자 왼편의 명치 42년 7월 11일 공작 2등 방문이 새겨져 있다. 현재의 한국은행 정초석에는 정초라는 글자만 잘 보이며 나머지는 희미하게 남아있다.